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미스터 이양입니다. 오늘 월간 미주미 9월 월간 미주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선택 2025 반반 포트폴리오라고 했겠고요. 오늘도 멀리 일산의 장우석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우성입니다. 네, 그 선택하니까요, 네, 위원님, 네, 갑자기 겨울에 네. 선거 분위기 납니다. 선거 분위기. 아, 예, 선거. 예, 선거 분위기. 예. 어, 그래서 일단 오늘은 반반 포트폴리오고, 음, 예, 가장 쉬운 듯 하지만 네, 가장 하기 힘든 네, 분산 아니겠습니까? 반반. 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반반 보시고, 네. 내가 없는 걸 담으면 되는 거죠, 위원님? 그렇죠. 전략이? 그리고 저희가 반반이라는 게 이제 성장주 반, 가치주 반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 위주, 그리고 혹시 없는 거 위주로 거기서 선택적으로 해두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반반의 개념으로 여러분 꾸준히 갖고 가시면 되겠고요. 또 이럴 수는 있어요. 아, 이런 거 다 골치 아프면 다 필요 없다. 그러면 S&P 500 음, 하나만 갖고 가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튼 선택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름 저희 10개씩을 런너블을 뽑았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로 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월간 미주면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 후원사가 음. 있습니다. 그래서 네. 키움증권에서 해주는 말씀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33달러 이벤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인이 받았죠? 네, 받아서 네, 산 SPLG가 배당을 또 주고 해서 상당히 맞아요, 기분이 맞아요.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참고하시고 네, 수수료 빵원까지 잘 보시면 좋은데 똑같이 두 가지 이벤트는 네. 신청하시고 음.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면 대상이 되는 분들이 있고 자격되는 분인데 중요한 건 부사님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클릭을 하셔야 되겠다. 예, 클릭해야 네, 됩니다. 안 클릭하고 하면 안 줍니다. 하나만 준다는 거. 예, 안 줍니다. 네. 예. 그리고 성장주, 가치주의 일반적 특징을 잠시 제가 표로 준비해 봤는데요. 왼쪽은 어, 그로스, 오른쪽은 밸류인데요. 큰 틀에서 보면 이건 뭐 그냥 일반적인 거 아주 극명하게 해놓은 건데요. 밸류에이션 좀 높은 것들을 위주로 많이 갑니다. 그로스타군요. 음, 그리고 밸류 주식을 찾는 분들은 저 밸류에이션의 항목이 낮은 쪽으로 좀 가는 경향이 있겠고요. 그리고 성장주 할 때 보면 당연히 배당률이 좀 낮을 수밖에 없겠고요. 가치주는 음, 배당률이 약간은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이 있다. 그것도 이것 일반적인 거지만 모두 그렇게 해당되는 건 아니겠고요. 당연히 음, 성장주는 어닝이라든가 매출이나 이런 건 성장률이 좀 높게 나오고 밸류는 약간 그렇지 덜한 것들 위주로 나는 네, 그런 기업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우선 선택 2025 성장주 10을 말씀드리겠는데 기준을 말씀드리면 뱅가드 그로스 ETF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라고 표현하는 간에 그런 그로스 ETF S&P 공시처럼 편입되어 있는 것 중에서 그로스로 분류된 거 물론 두 개 다 예. 양쪽에 가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에 편입된 거 위주에서 저희가 지금 뽑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종목을 구했는지 바로 요약표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네, 캡처 떠두시면 되겠는데요. 네. 엔비디아, 브로드컴, 메타, 일라이릴리, 테슬라, 우버, 넷플릭스, 플란티어, 인투이티브 서지컬, 엑선 엔터프라이즈까지. 대부분이 큰 어, 것들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팔란티어랑 엑선 엔터프라이즈. 엑선 어, 엔터프라이즈는 저거잖아요. 그 페이저건. 테이저건이랑 네. 여기 요거 그 뭐죠? 요거 바디캠? 네, 바디캡. 바디캡 바디캠. 하는 세계 최대의 음.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또 부사장님이 영향을 받아서 그래도 성장주도 배당을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배당 아, 지급을까지 또 해놨습니다. 배당 야, 여기 보이는 배당금. 거는 네. 요 표만 보시면 여러분 깔끔한데요. 네. 다시 보시면 마켓캡, 베타라는 건 지수 대비 얼마만큼 움직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음, 성장주의 특징은 베타 값이 요 베타가 지수보다 더 움직인다는 거예요. 더 움직인다는 거. 그렇죠. 네, 대부분이요. 네. 안 그런 것도 있지만요. 네, 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란티아 같은 건 지수 대비 2배, 3배까지 움직인다는 거죠. 배당을 여기 주는 아, 것이 배당 주는 것이 4개가 있겠고요. 배당 지급을 음, 있겠고요. 요 잠깐 표를 보시면 앞으로 잠깐 백해서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 디비던드 일드가 있고요. 바이백이요. 전체 주식 중에 1년 동안에 주식을 사버리는 거. 예, 그러니까 예. 메타는 1년 동안에 3.25%나 주식 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요거 레비뉴, EPS의 향후 2년 동안의 증가율. 음, 그건 지금까지 YTD 52조 최고가 최고 대비 뭐 이런 흐름으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포맷이 되겠고요. 요 P가 있고 현재 P, 포드 P, PEG까지 나와 있죠. 그리고 요 음. 표와 요약표로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뭐, 최근에 조금 회복하다가 다시 좀 주춤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인공지능의 가장 1등 종목임을 다시 한번 보여줬고 사실은 지금은 엔비디아의 관점이 올 연말에 이어지는 블랙일 칩에 대한 관심이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잘 되면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어제 그 안동 의사 말이 2030년에
$800 간다는 게 음. 보고서였는데, 물론 바라지 않지만, 진짜 만약에 블랙의 칩이 더 잘 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실적을 보면, 여전히 실적은 1등 기업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안 좋은 게 주가밖에 없고요. 실제는 뭐 실제가 워낙 좋은 기업이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은데, 주가가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고, 어차피 3분기 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그때까지 잘 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엔비디아 지금까지 버티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좀 잠시 후면 다시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자, 이 그림이 이제 보여주는 그림인데 예전에 금 캘 때 금을 캘 수 있는 삽하고 네. 옷이 많이 팔린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인공지능 골드러시 시대에 보여주는 그림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블랙의 칩인데 결국 블랙의 칩이 얼마나 빨리 나오냐 주가에 또 방향 잡는 게 아닌가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워낙 좋은 기업이고요. 실적은 제가 볼 때는 뭐 나무랄 데 없다. 지금 펀더멘탈을 보게 되면 네. 최근에 뭐 오프 주가 하향이 나왔습니까? 투자가 하향이 나왔습니까? 그냥 그런 게 없고 그냥 우리가 우려했던 뭐 반독점 소송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또 보실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근데 다만 아쉬운 것은 그 서학계 분들의 매매 동향인데 네. 지금 몇 개월째 계속 지금 팔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음. 음. 그래서 그거는 그냥 우리 갖고 있는 촉이고 염려일 뿐이지 실제 나빠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시면 좋은 걸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종 브로드컴은 똑같은 이제 엔비디아의 작은 동생인데 똑같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것도 약간 잘 가다 약간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엔비디아는 아까 했지만 인공지능의 가장 주인공이고, 옆에 있는 브로드컴은 약간 다른 게 맞춤형 칩 만들기 때문에 음. 어차피 만약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뭐 제작할 때 달라진 게 있으면 이 기업을 의뢰하는 거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보게 되면 이 브로드컴의 가장 큰 주요국이 알파벳이 됐습니다. 알파벳. 음. 알파벳에서 일단 TPO가 커지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좀 필요하면 찾아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은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하여간 첫 번째 인공지능 엔비디아 두 번째 브로드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역시 좋고요. 좋고 실적 보면 역시 이거 팔 이유가 없는데 일단 주가 빠지는 거 좀 겁먹고 있는데 그 아니면 그냥 가져갈 종목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1등, 2등 종목이니까 첫 번째 봤고요. 첫 번째 봤고 세 번째 메타 플랫폼스는 인공지능을 투자해서 결국 좋아지는 광고 수익을 덕을 보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위원님은 네. 최근에 페이스북 안 했을 걸로 보이는데 저는 요즘에 좀 하고 있거든요. 네. 봤더니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릴스까지 네. 인공지능이 많이 도입된 게 눈에 보입니다. 음. 왜냐면 광고가 정말 생각한 대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마음 먹으면 네. 제가 만약에 좀 마음 먹고 올해는 조금 이렇게 머리가 나는 종목 한번 약이 뭐가 생각하면 네. 그게 광고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광고가 좋아지고 있다. 광고 좋아지면 네. 결론적으로 돈을 벌리는 거기 때문에 광고 수혜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수혜주가 나온 게 인공지능 덕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하여튼 같습니다. 요번에 메타 플랫폼에는 요번에 인공지능 자기가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를 확실히 얘기해 줬잖아요. 확실히 얘기했죠. 이게 전전분기만 하더라도 돈을 벌기 아직 멀었다고 했는데 요번에는 돈을 벌고 있다 하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CEO의 발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다는 거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 그냥 장밋빛 얘기만 하다가 그냥 잘리고 집에 가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진짜 잘못하면 큰집 가고. 근데 미국의 그렇습니다. 그 경영 CEO들의 그런 음. 것들은 좀 의미를 좀 신뢰도를 갖고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미국 주식을 오래 하신 분은 잘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네. 않은 분들은 참 아직은 거시기하죠. 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네. 나왔던 그 VR, AR까지 나왔기 때문에 음. 그 299달러면 살 수 있으니까 네. 애플 비전 프로하고 경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네. 말씀을 드리고 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메타 플랫폼스에 굉장히 고마워야 될 게 뭐냐면 네. 매그7 중에서 강한 종목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네. 다 재미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가 몇 번씩 매그7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잘 부활되지 않더라고. 근데 메타만 나홀로 상체고치 근접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메타가 아니었으면 네. 사실 매그7은 볼 게 없다. 뭐 말씀 좀 드립니다. 실적 굉장히 좋아지고 아마도 그냥 광고는 네. 메타가 다 잡아가는 게 아닌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네. 보니까 역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다음은 게 네. 윌랄리인데 네. 윌랄리가 최근에 네. 어젠가 위고비의 그 노보리스크의 위고비가 네. 약간 매출이 좀 빠지면서 네. 걱정이 있는데 네. 글쎄 안 드시나 이 GLP-1을 요즘에? 예, 저는 뭐 그렇습니까? 워낙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뭐 반작용이라고 잠깐 올라간 거에 생각해요. 대한 또 경쟁이 네, 계속 되겠죠. 약은 계속 나올 텐데 네, 이 시장이 지금 선도주자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시장 이걸 좀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걱정할 게 없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지금 중요한 건 네. 지금 그런 그, 그 신약이요. 어찌됐건 그 체중 감량제라는 것 자체가 전 세계에서 지금 가용할 수 있는 그 시장, 꼭 일라일리가 아니라 그 시장이 전체 시장에 100만 명이면 아직까지 그 약을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10,000명, 20,0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 엄청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일라일리가 아니더라도 저도 이제 정신 차리고 왔기 때문에 ETF를 살 건데 이게 포함되어 있는 ETF가 몇 개 있잖아요. 티너라는 거라는 거, 오잼이라는 ETF가 대표적인 것들인데 그런 걸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종목이 좀 너무 많이 몰려 있죠, 몇 종목에, 위원님. 두 개 집중되어 있고 시너랑 오잼인데 예. 네, 참고로 이게 두 개인데 나중에 또 하게 되면 또 나은 거 하면 다른 거 또 늘어나겠죠. 알아서 바꿔주겠죠, 인공지능으로. 저는 하여간. 그런 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예, 테슬라는 그래서- 제가 잠깐 예, 말씀드리면 테슬라는 저것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로보택시? 네, 로보택시가 10월 10일에 발표하는데 예, 10월 10일.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실적이 이번 이제 10월 초에 나올 이제 3분기에 자동차 판매가 출하가 좀 더 생각보다 많았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네. 또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하튼 테슬라는 그 자동차 자체보다는 이제는 그 이상의 꿈을 꾸는 사람들의 판단이 되겠죠. 여하튼 테슬라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우버까지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우버는 우버 이츠 포함해서 여하튼 이 시장에 대해서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하죠. 네, 우버라는 것 자체가. 제가 이번에 그 다시 한번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대부분 카카오 택시 하잖아요. 카카오죠, 네, 카카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외국에서 오면 일단 전화번호 갖고 인증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예, 외국 예. 애들은 외국에서 한국 오는 애들은 우버를 쓰는 거야, 그냥 우버. 우버 택시도 다니잖아요. 우버 뭐 해갖고 다니고 두 개 네. 다 하시면 많은데 우버가 그만큼 세계적으로 파퓰러하게 가는 거죠. 물론 이제 카톡도 우리가 카카오도 외국 가면 다 될 수 있게 하는 나라들 막 확산되고 있잖아요. 근데 네네. 전 세계적으로 우버를 쓰는 사람이 카카오 택시 쓰는 비교 안 될 정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버가 하여튼 시장의 어떤 주도주인 그 시장을 평정하고 있는 거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버. 우버가. 리프트는 안 되죠, 지금? 근데 뭐 주가는 그게 더 셀 때도 있으니까 뭐라 할 건 없죠. 그러니까 뭐, 예. 하여간 우버가, 예. 엊그저께인가에 아마존을 이길 수 있다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싶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자율주행이 빨리 들어오면, 네. 우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성장하지 않을까 정도는 그러니까요.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그냥 자율주행이 되면, 네. 알아서 다니는 거 아닙니까? 알아서? 알아서 가는 거죠. 예, 그런 거. 우리나라도 지금 업체 하나 해갖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시범 사업 서울 강남 어서 세대가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뭐 어디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시장 분명히 뭐 분명하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보시고 실적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될 것 같고, 네. 다음은 넷플릭스입니까? 네. 넷플릭스는 위원님의 최종목이었죠. 근데 네. 여러분들이 최근에 주가 안 바뀌었지만,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마치 네. 주처럼.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된 이유는 다른 경쟁자가 없어요. 디즈니도 뒤지고 있고 어제 나왔던 질문 중에 네. 파라마운트 글로벌 안 되죠. 왜냐면 지금 구독이 안 되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업계는 꽉 잡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되고 있는 이유가 광고 요금제가 잘 되는 게 아닌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광고 요금제 여러 가지 있는데 네. 6.99달러인가요? 네네. 잘 되고 있고 네. 광고 요금제가 정말 아주 트리거가 된 것 같아요, 위원님. 그러니까 일단 많은 분들이 보시는 맞아요. 거니까. 예. 그 처음에 그 팬데믹 직후에 팬데믹이 풀렸을 때 주가 떨어졌었잖아요. 가입자가 네. 2분기 연속 줄어들었는데 그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드 헤이스팅스가 우리가 다음 분기에도 우리 구독자가 줄 거라고 얘기했고 예. 그러니까 그 솔직하게 얘기할 때 주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끝났다. 이제 다시 회복된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나온 거가 이제 그 아이디 공유를 철폐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이제 이거 안 한다 그랬었잖아요. 예. 안 하긴커녕요. 계속 더 합니다 사람들이. 맞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자꾸 우리나라에서는 준다 늘어난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볼 필요가 없겠고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사면 되지만 해외에 계시고 이런데 익숙하고 좋아하시는 분 중에 나는 그 넷플릭스 끊을 마음이 없다는 생각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분들만 사도 충분해요 주가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인지 부조화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식은 인지 조화. 내가 생각과 음. 행동과 말과 그 확신이 같으면 사는 거죠. 네. 생각과 행동이 다른 거를 하면 스트레스만 받거든요. 이번엔 또 넷플릭스에서 새로 나온 거가 요리 대회하는 거 있어요. 요리 경연. 아, 요리 경연? 음. 어, 아, 그거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같아요. 근데 이게 어, 완전히 그 백이라는 거 아세요? 백. 백? 예. 뭐, 힘센 백이 사람 뭐죠? 나와갖고 100명 중 한 명 뽑는 거. 아, 피지컬인가 뭐고요? 피지컬 백. 아, 피지컬. 예, 그거 같은 몰라요. 거로 예, 제가 한국 예, 제목 모르겠는데 그거를 요리 예, 경연하는 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뭐 대단한 사람 다 나왔거든요. 와, 예. 그것도 스케일이 딱 그 스케일이더라고. 어저께 스킬. 예, 2편 봤는데 어저께 2편 봤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볼 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음, 아, 한국 제목은 흑백 요리사인가 보네. 어, 딱 그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외국 사람들도 보고 한국 사람들도 다 보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넷플릭스의 스케일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MBC나 TVN 이런 데도 뭐 외국들을 가고 재밌는 그 엔터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케일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하니 어떻게 하겠어, 지금. 네,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이죠. 네. 자, 보시고, 지난 2분기 때 신규 가입자 800만이 더해지면서 2.8억 명이 가입됐기 때문에 네. 조만간 3자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데이터를 설명드리면, 신규 가입자의 절반 정도가 네. 광고 요금제를 보고 맞아요. 들어왔다는 거예요. 싼 것 때문에. 근데 맞아요. 들어오면 네. 광고 거슬리면 더 요금 올려서 그냥 광고 없이 보겠죠. 약간의 전략이 잘 맞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넷플릭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통계 하나 있는데, 네. 그 3년 전에 나왔던 스트리밍에 대한 그 이용도가 네. 27%, 40% 올라갔기 때문에 네. 이런 절반까지 올라갔으면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영화를 그러니까 집에서 TV를 거의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스트리밍이 대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대세 중에 중심에 넷플릭스 있다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훌륭한 기업이죠. 그렇군요. 위원님이 많이 보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안 보지만, 그러니까 더군다나 네. 최근 레슬링까지 좀 그렇죠. 추가됐어요. 레슬링은 네. 지금도 보나 싶어요, 레슬링을. 근데 본답니다. 저는 많이 있죠. 격투기 있습니까? 여전히 보고 그래서 네, 크리스마스 때 이번에 지금 그 풋볼을 한다고 하고 있고. 네. 아, 이거 네, 대박이죠, 대박.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타스님도 보이네요. 네, 타이슨까지 봤습니다. 실적은 꾸준히 좋아지고 있고, 약간의 EPS가 약간의 좀, 성장이 줄고 있는 듯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워낙 경쟁이 치열한 판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충분히 가만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펠런티어. 문제 펠란티어인데요. 펠란티어에 저기 안동에서 데려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다른 거 모르겠고, 네. 그렇게 기대하고 많이 염원했던 SM 편입이 됐다는 거. 편입된 게 네. 아마 이번 주에 편입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월요일 날.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당당히 S&P 500 종목인데, 네.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조금 이 실적에 대해서 정부 관련 계약이 오픈되면 좋은데, 약간의 아직까지 반 정도는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렇게 군용 시스템, 이렇게 민감 부분도 있습니다만, 네. 이 정부 계약이 좋긴 한데, 이게 밝혀지지 않는 게 조금 네. 배를 쌓아진 느낌? 이런 게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AI가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인공지능 수혜주의 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 듭니다. 시점은 엄청 좋아졌고요. 이게 아마 흑자 전환이 작년인가? 벌써 됐죠, 2년, 위원님? 2년 정도 됐죠. 2년. 2년 전에 된 거? 네. 그래서 지금 역시 가장 큰 이벤트는 네. 흑자 전환했다는 게 이번에 다시 한번 증명한 게 아닌가 정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꾸준히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이견이 뭐가 있냐면, 네. 결국 너무 포가 높다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그대로 너무 수많은 계약이 베일에 감춰져 있다가 있고, 세 번째, 아직까지 이익이 무르익지 않았다가 있는데, 하지만 주가 올라오니까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펠런티어는 다른 거 못해 펠런티어는 적어도 많이 올라갈 종목으로 좀 빼놓는 게 어떨까? 이건 그냥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 뭐 2배, 3배 정도로 보시는 분들은 한 번씩 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렉스 카프랑 피터 티엘인데, 피터 티엘이 제가 얼마 전에 다시 한번 보여드렸는데, KBS에서 일요일 날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 와서 강의하는 프로그램 가끔 하거든요. 무슨 그런 것도 있어요? 시바신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아, 세바시? 세바시? 네,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몰라, 하여튼 세바시. 하여튼 뭐 그런 프로인데, KBS에서 2년 전에 피터 티엘이 나와서 했던 강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알렉스 카프는 경영진의 경영자고 투자자 피터 티엘 이거 아시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 피터 티엘의 KBS 강연의 유튜브 영상을 저는 예전에 못 봤다가 한 3개월 전에 우연히 얻어 걸려서 봤거든요. 그런 네. 거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이거는 보여는 하지만 이거는 확신이 들으시면 하셔야 되겠고 이거는 주가는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딱 보시면 제가 왜 해석하면냐면 PR이 지금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어유, 좀 비싼 주식입니다, 비싼 주식. 비싼 주식. 그리고 비싸다는 것은 등락이 클 수밖에 없겠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베타 값이 오늘 보여드린 거가 가장 높아요. 2.7 정도 납니다. 베타 값이요. 오늘 보여드린 가장 음, 등락이 큰 거기 때문에 이런 걸 한 다음에 여러분 하시면 안 될 것이 하시면 안 돼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 물어볼 필요 없다. 팔란티어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사람 치고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혼자 꾸준하게 판단하시고 안동훈 이사가 얘기한 거 특집 많이 해놨기 때문에 보시고 나서 충분히 공감하시면 그다음에 뭐 한 주라도 갖고 와 보시는 거죠. 이거를 뭐 목숨 걸고 하나만 산다 이건 아주 위험한 겁니다. 아, 위험하다. 네, 맞아. 저는 네. 3년째 갖고 있고 이제서야 뭐 60%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음, 저는 세 자리 전에 팔 마음이 없어요. 세 자리 전에 안 아니, 파신다? 처음 살 때부터 그랬어요, 세 자리. 처음부터? 아니 그 망하더라도 그, 할 수 없고. 그런 자기만의 네, 어떤 전략이 있는 게 좋겠죠. 네, 저도 네. 개인적으로 한 2배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 두 배 지금부터. 갖고 하면 욕 먹어요. 욕 먹습니까? 욕 먹는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네, 뭐, 네, 각자, 네. 자기만 생각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각자 보시면, 예, 자기만의 생각대로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물 좀 떠고, 잠깐만요. 네, 잠시만요. 다음은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저희가 2016년 미국 주식 나비다부터 2023년까지 나왔는데 2025년 거를 해야 되는데 좀 못해갖고 내년으로 네, 넘어갔어요. 그래서 2026년 판이 나올 텐데 그때도 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책을 쓰는 한은 계속해서 한 분도 빼놓지 않고 포함된 게 인투이티브 서지컬. 네,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요번에 아주 제일 친한 친구가 있어요. 평생 제일 친한 친구가 있잖아요. 네. 알죠. 네. 압니다. 네, 근데 친구가 있는데 이번에 나름 수술을 했어요. 좀 몸이 안 좋은 데 있어서 수술했는데 음, 예전 같으면 심장 완전히 개복해갖고 했던 수술이야. 근데 이게 그렇죠. 아주 네, 최소 침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최소로 그 네, 구멍 뚫고 침습, 네, 최소 예, 침습인데 음, 놀랐어요. 6개를 뚫었대요. 수술에. 아, 네, 근데 예전 같으면 진짜 그런 수술 한 번 하면 생존 확률이 뭐 30% 이하인데 왜냐면 오랫동안 열어놔야 되잖아요. 심장 개복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가슴 열어야 될 때는 6군데 뚫었는데 이걸로 했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도. 맞습니다.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러 그래서, 말씀드렸죠. 한번 하면 이게 AS 수요가 꾸준하게 서비스. 맞아요, 네, 네, 그거입니다, 바로 그거. 네, 네, 그거고, 네, 뭐, 비만부터 산부인과, 흉부, 음, 심장까지 음, 대부분 다 이 기계를 수술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음, 침습, 음, 적게 절개하고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손이 떨리는데요, 위원님. 아, 그렇죠, 그렇죠, 떨어갖고, 그렇죠, 그걸 그렇죠. 방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코로나 때 이게 안 돼갖고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네네, 코로나 이후에 네, 가장 수혜를 받은 게 아닌가. 지금 수술이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는 뭐 좋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빈치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일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네, 수술을 못 하신 분이 대부분 다 기계 쓰기 때문에 네. 기계값이 아마 제가 기억에 한 10억 이상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계가. 그리고 한번 계속해 예, AS하고 AS까지. 서비스하고 예. 나서 그 업그레이드하고 그런 수요가 예. 계속 나타나는 거고 한번 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경영이 어렵거나 아끼려 그러면 뭐라도 아끼잖아요. 그렇죠. 예를 예. 들어서 청소하는 대걸레는 아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대걸레를 그렇죠. 3개월마다 바꿔야 되는데 4개월마다 써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총무 예. 담당 이사가 병원장한테 와갖고 이사장한테 와갖고 우리 요번에 그 다빈치 저 기계에 예. AS를 정식 AS가 아니라 이렇게 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야매로 쓸 수 있을까? 아끼 어. 그러면 그 사람이 잘리죠. 그런 그렇죠. 식으로 얘기하다가 예,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예. 압도적인 그런 계속 리커링 비즈니스가 계속 있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음, AS 분야가 커지고 있는데 AS로만 네, AS 분기에 네, 6억 달러 이상을 버는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팔고 나서 네. 또 고쳐서 돈을 버는 아주 진짜 얍삽한 기업, 얍삽한 기업은 아니고 음. 그렇게 돈을 버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러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라이커잖아요. 스트라이크죠. 예. 그래서 의료용 기기 만드는 제가 기업들. 잘 정확한 예. 딴거 인투이티브 서지컬도 제 생각에는 예. 아마 큰 병원들에 하면
큰 종합병원 당연할 거고 제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이제 추정입니다. 추정 이거는 혹시 틀리면 확인해 주세요. 인티비드 서지컬의 코리아에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네, 예. 거기 우리나라 같은 대형 병원들은 아마 직원이 상주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 그 병원에. 그래서 제 스트라이커가 제 조카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예, 예. 그 친구가 지금 종합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어, 상주하고 있어요. 스트라이커도 상주하고 있어요. 그 회사에, 그 병원에, 종합병원에. 예, 딱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 어, 그래서 이 수요가 계속해서 한 번 하면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게 틀릴 수도 있으면 틀렸다고 얘기해 주세요. 아마 그래서 큰 병원에 뭐 삼성이나 뭐 아산 이런 데 있잖아요. 세브란스에. 네네, 예. 아마도 인투이트 코리아 직원이 상자 좀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엑소니 엔터프라이즈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겁니다. 예. 네, 테이저건이랑 바디캠. 바디캠. 그러다 요새는 경찰 보고서 초안 작성까지 얼마나 이게 잡일이에요. 맞죠, 맞습니다. 누구랬는데 예. 누굴 세워갖고 뭘 체크하고 뭐 이런 거를 다 해준다는 거잖아요. AI가 그런 느낌. 그렇죠. 근데 이거 음. 테이저건은 국내도 있나요, 참 이사님, 위원님? 제가 있던가? 잡혀보지 않아갖고. 아, 그렇습니까? 네. 하여간 근데 우리나라도 있겠죠. 근데 이거 이 회사 건이 아닌지 우리가 모르죠. 네,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쓰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엑소 엔터프라이즈가 아마 올 초에 지수 편입된 종목인데 네. 상당히 주가 많이 올라가고 실적이 너무너무 좋은 기업이어갖고 네네. 그 항상 뭐 테러가 있고 범죄가 있으면 네. 이 기업이 덜 보는 게 아닌가 생각하니까 실적은 좋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소 스노 엔터프라이즈. 화이트님이 예전에 드린 거 질문하시고 계셨는데 민간인도 네. 구매 가능한 거 해갖고 제가 찾아봤더니 아마존에서 팔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마존에서 그 스테이저건 딱 팝니다. 파는군요. 네. 네, 이게 옵션도 다 있고요. 물론 거기에 이제 네. 경찰 쓰는 레벨까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중요한 건 아마존에서 판다는 거. 네, 판다는 거. 네, 거기까지는 제가 눈으로 제가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여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선택 우리가 2025 성장주 10이었고요. 10. 다음은 2025 가치주 10으로 넘어갑니다. 역시 같은 기준으로 S&P 500 주식 안에서 뱅가드 밸류 ETF에 편입된 주식으로 선정했고요. 종목은 딱 이겁니다. 이거 10개입니다. 월마트, 오라클, 서머피셔, 로키드, 캐리어, 그리고 G 버너바, 디아홀튼, 올스테이트, 로얄 캐리비안, 가민까지 했겠고요. 똑같은 포맷으로 잡아놨고요. 똑같은 포맷으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배당 지급일. 여기 보면 G 버너바는 분리되면서 아직 배당에 대한 정책이 없기 때문에 그거 빼놓고 다 배당을 지급하는 거가 되겠고요. 배당률까지 나왔고요. 앞서랑 달리 대부분이 물론 로얄 캐리비안이 약간 특이하게 베타값이 높고 경기 민감함이 워낙 다르겠지만 대부분이 1 내지 1 이하에 가 있잖아요. 베타값이요. 네, 예, 그렇죠. 요게 가장 큰 차이다. 그 차이다. 보셔야 되겠고요. 배당 지급이 이거 하나 지번호 빼놓고 배당 지급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선택적으로 이런 부사님 책이랑 잠깐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G 번호반은요, 네네. 위원님 G 번호반은 제가 엊그저께 봤던 보고서에 의하면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네. 배당을 할 것이다라고 썼는데 배당 지급 예상 월은 12월쯤에 한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아, 12월에 올해. 네. 네, 12월부터.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같이 안 하면 이렇게 돈을 버는데 안 하면 이게 뭐 기업이야 이런 식으로 썼더라. 근데 뭐 물론 기업에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지만 네. 지 번호버가 전력 수혜주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배당해야 될 것 같고 적지만 일단은 작게 시작한다는 게 12월 전망치니까 그때 안 하면 할 수 없죠.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뭐 제가 한번- 예상이니까요, 예상. 예, 예상이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익숙한 회사 위주는 좀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월마트입니다. 월마트는 계속 월마. 사상 지역가 랠리 아, 계속하고 예. 있겠고요. 저희가 3월 말에 이때 제가 의견을 바꿨죠. 바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영상을 아직 공개를 하지 못해드리고 있고 저희 그 응원회원님만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다시 한번 다들 보실 수 있게 어떤 영상이었는지 공유하도록 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워낙 잘 아시니까요. 그리고 월마트는 네. 이번에 보면 이번에 그 이번 실적 시즌에 가장 AI에 관련해서 얘기를 흥미로운 얘기를 했던 거가 아까 보여드렸던 메타 플랫폼이랑 월마트죠. 월마트가 소위 해서 100배만큼 효율적이 높아졌다. AI를 네. 활용해서 데이터의 활용도가 100배 효용도가 높아졌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직접 네. 돈을 벌고 있다. 얘기했단 말이죠. 바로 이 부분이 되겠고요. 광고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꾸준하게 실적이 좋아지는 거 보셨겠고요. 다음은 오라클입니다. 오라클은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소프트웨어 기업이요.
그렇죠. 역시 AI에 대한 엮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라클도 사상치 효과라는 흐름. 그래서 오라클은 대표적으로 일단 배당도 주고 이런 거를 하는 가치주의 성격이 많이 포함된 IT 기업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성과 가치에 대한 것들 같이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은 오라클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매출 이익 꾸준히 올라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R이 아주 높지도 않아요. 30배 조금 안짝에 형성되는 그러네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서머피셔 사이언티픽은 대표적인 또 그 메디컬 디바이스 쪽 회사겠죠. 그래서 서머피셔 사이언티픽 이런 데도 보스턴 사이언티픽 마찬가지로 이런 데가 없으면 노벨 의학상이 없는 그런 바로 그런 기업. 그래서 딱 이런 거 딱 보시면 느낌 오시잖아요. 예, 느낌이 옵니다. 네. 신약 개발하고 뭐 신물질을 개발할 때 모든 것들에 포함되는 서머피셔 사이언티픽 보시면 진단 뭐 실험실을 그런 거죠, 공급해 주는 기업이니까 네, 상당히 진짜 이게 없으면 노벨 의학상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보스턴 사이언티픽도 그렇고 얘네들 똑같은 말 씁니다, 그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항상 광고 포인트가 항상 제가 뭐 항상 회사 소개해 보면 자기 그 여태까지 노벨 의학상 받은 사람은 대부분이 자기네 걸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예. 로키드 마틴은 뭐 제가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예. 이건 좀 심하죠. 오늘도 또 올타임 하이 같습니다. 그 네. 우리 상상 속에 네. 이런 방산주가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가는 게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와, 진짜 대단하게 올라간다. 그래서 일단은 네.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심지어 로키드 마틴을 일단은 가치주로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슈드 ETF에 배당을 주는 상위에 랭크가 돼 있어요. 편입 종목 중에. 네네.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이 물론 방산주이긴 하지만 배당을 잘 주는 배당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 보면 이미 네, 올 것 같고 하여튼 무섭네요. 이런 걸 떠나서 하여튼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거죠. 세계 평화. 네, 산업평을 위해서. 그래서 요 GE도 마찬가지고 GE도 다 GE 에어로스페이스도 다 방위 산업에 관련이 있는 것들이고 보잉도 관련이 있고 또 여기서 빠져 있지만 한유엘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산업재. 예전에 보면 한유엘은 이제 뭐 결국 뭐 난방 조종 이런 거로 생각하시고 냉방 조종기뿐만 아니라 결국 역시 방위 산업에도 한유엘. 같은 시리즈입니다. 거의 다. 시리즈. 놀스럽 그루만 그리고 RTX 레이션 테크놀로지 다 같은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되겠죠. 여전히 뭐 비싸다고 하지만 30배가 안 되는 PR 30배가 안 되면서도 꾸준하게 배당을 늘려준 대표적인 기업이죠. 네. 캐리어 글로벌은 이제 올해 많이 부각됐죠. 별로 저희가 진짜. 작년 네. 봄까지 별로 얘기 안 했었죠. 부산 미장원에서도. 얘기 안 했죠. 얘기 안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지구 온난화의 수혜주가 캐리어가 아닌가 싶어요. 워낙 더웠고 네. 뭐 당연히 냉난방기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고 첫 번째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네. 흔히 얘기하는 스마트 시티라는 게 있잖아요. 스마트 시티 딱 들어가면 이제 뭔가 알아서 온도 조절해주는 그거에 가장 큰 수혜주기 때문에 와 캐리어가 그냥 뭐 에어컨 만드는 기업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좀 더 폭넓게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진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기후가 안 좋아지면 캐리어가 가장 수혜주가 아닌가 정도까지 보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친환경 기업이니까 뭐 캐리어는 오히려 지금부터 봐야 되는 기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캐리어. 아주 간단하죠.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거가 아주 간단하잖아요. 이상기후가 나타났을 때 반대로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가 봄, 여름, 가을 중에서 겨울이 없어지고 예를 들어서 여름이 없어지고 봄, 가을 같은 데면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냉난방이 별로 필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름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고 올해 겨울이 더 춥다면서요. 올해 춥답니다. 그 냉방 플러스 난방이 필요하잖아요. 난방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난방이. 근데 사람이 몸이란 게 일정한 걸 좋아하잖아요. 기계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필요한 거 아니겠네요. 예. 빨리 스마트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앞에 분이 좀 그 더위를 안 타면 들어가면 저 덥잖아요. 그런 공간이. 네. 저나 위원님은 좀 이제 시원한 걸 좋아하고 항상 그렇죠. 그게 문제인데 그런 게 빨리 스마트화되면 얼마나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가는 워낙 세고요. 세고. 채팅창에서 예. 이런 얘기 하시네요. 저희가 9월 초인가? 저기 했었잖아요. 부사장님. 북 콘서트 했잖아요. 네. 그때 제가 현장에서 했던 거가 그거잖아요. 제가 했던 거가. 예. 항상 10년째 똑같은 강의할 때보다 얘기하는 로키드 마틴. 그날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왜 그렇죠, 로키드 그렇죠. 마틴을 항상, 항상 얘기하는지.
그래서 맞아요. 그날도 샀어야 될 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모르겠어요. 음. 저는 뭐 얼마나 올랐지보다는 그냥 세계 평화를 위하신다면은 한 주 사시는 건 문제 없다. 한 주부터 시작하시고. 현지부터. 그러니까 저는 주식 공부라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주식 공부는 주주가 된 다음에 공부해도 안 늦어요. 그래야지 또 관심이 돼. 그렇잖아요? 네. 관심 있어야지 공부가 되는데 관심은 마음속의 관심은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어요. 그건 관심법이고 한 주를 갖고 있어야지 공부가 되더라. 그래서 제가 한 주부터 사라고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네. 그건 그렇고요. 지 버너바가 이제 다시 나왔습니다. 지 버너바요. 지 버너바는 어제도 질문이 나왔는데, 음. 지 버너바, 그 다음에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있고, 네. 두 번째 비스트라 있는데, 네. 다 비교해봐도 지 버너바가 제일 좋아 보이는 게 전력 수혜주기도 하지만, 이게 태양광, 풍력을 다 하거든요. 네네. 폭넓게 한다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좋아하고, 얼마 전에 저희 미주미 주도주의 편입할 종목으로 유명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죠. 아까 했지만 12월에 배당도 준다 하니까요. 한번 그것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아직도 들어있어요? 주도주에 그 TDG 트랜스타임? 당연하죠. 특별 배당 75달러. 당연하죠. 근데 네. 그 사실 그거는 말이 그렇지 그 특별 배당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연 배당이라고 하셔야 돼요. TDG는 연배당? 네, 맞아요, 배당이 연배당. 없거든요. 그래서 특이하게 맞아요. 1년에 한 번 내지 안 줄 때도 있어요. 그 회사는 냉정합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는 맞습니다. 2020년에 안 줬어요. 음, 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사업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음. 트랜스타임에,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트랜스타임에 배당을 받고자 하시면, 10월 3일까지 주식을 매수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장관님 말씀드린 지휘 번호반은 저도 예전까지는 그렇게 생각 못 했는데 전 세계 발전소 있잖아요. 전 세계 네. 발전소 뭐라도 발전소가 있잖아요. 네네. 발전소에는 발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렇죠. 예. 45%란다. 60%인가가 와. 얘네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얘네 거, 중국도 얘네 거, 예. 음, 북한도 얘네 거 쓰지 않았을까요? 네. 하여튼 다 얘네 거예요, 얘네 거. 전 세계 네, 이쪽 발전소.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또 네. 어떤 분들은 또 한 번 또 다들 이미 꽤나 올랐어야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말씀드린 거가 다들 이미 꽤나 올랐어요. 안 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안 오른 거는 딱 있으면 나이키 같은 게 안 올랐죠. 음, 그래서 근데 이건 할 수 없어요. 다들 이미 꽤나 그- 올란 거를 부인할 예. 수 없어요. 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저한테 한번 왜 올라간 주식을 보냐고 물어보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올라간 주식만 보고 있어요, 부사장님은? 미국은 그렇게 해야지 또 빠지거나 재미없는 사시면 안 된다. 미국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왜 올라갔는지가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실적이 좋아지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네. 그냥 주가가 센 게 아니고 이거는 실적이 세다는 같이 보여주는 그림이라서 아, 실적이 굉장히 센 종목이라고 판단해야지 손이 갑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일부러 이걸 사고 나서 한번 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은 이렇지만 시간 지나면 더 위에 있지 않을까 1년 지나면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네. 비싼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많이 빠지는 걸 두려워하는 게 맞지 않나 미국은요 생각합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추워진 그 겨울이 더 추워지고 여름이 더 더워지는 게 세상의 이상 기후. 그러면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까? 어제인가도 젠슨 왕이 결국 전력 부족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본인들 때문에 엄청 학습이 이어지니까 전력이 부족한 걸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전력 부족 관련 기업들은 더 추가 상승이 있을 걸로 보이니까 그거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질문 아까 제가 일부 예. 시간에 이미 표를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사상체육과 주식 샀나, 평일날 샀나, 아니면 네, 그렇죠. 그렇죠. 10% 떨어질 때 샀나.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사상체육과 살 때 샀던 게 제일 오르더라. 네, 설명 필요 없어요. 그 그림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얼 호튼요. 디얼 호튼. 네, 네. 여전히 사상체육 갔다 약간 쉬고 있고 여전히 이제 이거는 그 금리의 하락에 따라서 신규 주택, 기존 주택에 대한 수요 회복 이런 거 기대감 있는데 오히려 기존 주택은 좀 덜 팔리는데 여하튼 신규 주택 수요가 계속 살아 있죠. 여하튼요. 네, 워낙 미국의 그렇습니다. 집들이 오래됐다 보니까 음, 새로운 집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다라는 보시면 되겠고요. 네. 가장 큰 거는 역시 이번에 선거전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지만 미국으로 계속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끊임없는 미국 그렇죠. 이민. 캐나다도 마찬가지거든요. 캐나다가 이제 이번에 사람들이 워낙 많아갖고 집값이 워낙 비싸지니까 이민을 좀 줄여다는 얘기를 캐나다에서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을 주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노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어찌됐건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이민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이주하는 사람 늘어나지만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집값이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지는데 최소한 끊임없는 미국으로의 이민, 끊임없는 캐나다의 이민으로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일부 지역만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요. 지금도. 음,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나라랑 약간 다르죠. 지금. 그렇습니다. 좀 정보를 좀 드리면 네. 디아롤트는 네. 도널드 레이홀튼의 사람 이름을 딴 거고 음. 일단은 굉장히 오래된 기업인데 음. 이렇게 미국은 자기 이름 딴 기업이 많은 것 같아요, 유님. 자기 이름을 따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것이 네. 김앤장이잖아요. 아, 김현장도 있네. 참 예. 김현장.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런 게 많고 미국에서는 예. 변호사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 토론토 계시는 분 계세요? 여기 혹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토론토 지역 계시는 분 계시는데요. 제가 이름을 토론토. 못 외우는데 예. 여러분들이 그 구글이나 이런데 토론토에서 아주 유명한 차이니즈 중국 식당을 한번 쳐보시면요. 중국 식당 치면 중국 식당. 예. 예. 그러면 중국 사람 이름 같은 것들이 아주 긴 이름하는 중국 식당 엄청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토론토에. 오. 그래갖고 넷플릭스나 이런 데도 많이 소개된 집이 있어요. 그럼 전 세계 오. 맛집으로. 근데 엄청 커요. 근데 야. 진짜인데 저는 안 가봤는데 지인이 한번 가봤다 그러더라고. 하도 유명해서 가봤다는데 엄청 커요. 근데 거기 써 있어요. 왜 자기네가 이름을 길게 했냐니까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거든요. 중국에서 예. 노동자를 일하다가 중국집을 차렸는데 거기서 보니까 벌써 엄청 오래됐죠. 캐나다의 유명한 회사도 오래된 회사들이 사람 이름을 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싸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 사람 이름을 2명을 땄어. 2명, 3명. 그래서 만든 그 중국집이 있어요. CF장이 아니라 중국식 발음으로 한 유명한 집이 있어요. 아, 중국식 발음으로? CF장은 엄청 유명한 데고. 예. 제가 나중에 찾아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엄청 유명한 못 가봤어요, 저도. 근데 그런 정도로 하여튼 사람들 이름을 많이 따죠. 그럼 올스테이트는 보험사입니다. 보험사 오래간만에 넣어왔는데 하여튼 대표적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던 올스테이트죠. 맞습니다. 네, 올스테이트. 보시면 되겠고요. 자동차 보험, 주택보험 같은 거 있는 회사인데, 자동차 보험은 안 빠지더라고요, 위원님. 계속 올라가요. 미현지에서. 안 빠져. 수혜를 보는 걸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엄청나게 주택보험, 자동차 이런 것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걸 되겠고요. 예. 저는 여러 번 보여드린 프로그레시브 그룹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올스테이트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올스테이트. 예. 네, 보시면 되겠고요. PR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12배, 10배, 9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는 아, 참. 이제 제가 내년에 한번 타려고 진짜 굳게 마음 먹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야. 근데 타서, 네, 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타서 이제 라이브 하셔야겠죠, 라이브를. 해야죠. 네, 해야 됩니다. 저희 방송도 하고 저 미주얼 고주얼도 하고 굿모닝 미주미까지 캐리비안 로얄 네. 캐리비안에서 딱 예. 한번 해야죠. 진짜 할 겁니다. 진짜 야, 진짜, 내년에. 뭐 인터넷 되는 거니까요. 인터넷 안 되면 안 되죠. 예, 되겠죠. 네. 경험 소비에 대한 것이 전 세계적인 문화층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튼 크루즈의 최대 고객은 은퇴자도 있지만 은퇴자에서 밀레니얼 세대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얘네가 이런 걸 했어요. 처음에 이제 배를 만들잖아요. 로얄 캐리비안 했던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콘도 하듯이 자기가 권리 사버립니다. 그 1년에 뭐 반은 자기가 쓰고 아니 12 한 달은 자기가 쓰고 나머지는 월세를 줘갖고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하는 비즈니스들을 많이 요즘 크루즈 선사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크루즈 업체를 여러분들이 은퇴자가 이용하는 여행 상품이 아니고 요즘엔 젊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고위층이 있는 게 아닌가. 그게 그렇죠. 아마 주가 올리는 거 요인이니까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경험 소비가 대세니까요. 그렇죠. 나이 상관없이 그런 걸로 좀 보여집니다. 이게 익숙해져서 이제 우리는 결국 생활 소비 수준인데 우리는 주말에 보면 주말 토요일 일요일 저녁 6시 7시 되면 여행 광고 엄청 하잖아요. 홈쇼핑에서. 엄청나죠. 그중에 꼭 하나 이거 들어가잖아요. 그러죠. 네,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일본 왔다 갔다 하는 거 동남아 또 일부에서는 이제 유럽까지 가서 유럽에서도 일주일 타는 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만큼 이제 고객층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고 가민이죠, 가민. 가민. 예. 가민이 예전에 보면 단순한 소위 2가지 정도로 재미는 가민이 우리나라 내비게이션이었는데 이제는 러닝하는 사람들이 대세잖아요, 러닝. 그렇죠. 네, 그렇죠. 가민 아마 우리나라 코스코 모르지만 미국, 캐나다 코스코는 다 있죠, 이게. 얘네 워치가 다 있고. 또 하나가 이게 결국 로케이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알고 보면 이게 또 방위산업 위태포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전 세계 정확하시네요. 수많은 데서 이거 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로케이셔닝하고 포지셔닝 하는데요. 엄청 큰 겁니다. 글로벌 스마트워치에. 물론 애플이 크지만 러닝하는 애들 보면 이거죠, 이거.
이거 아니면 나이키 맞아요. 이런 거 같이 맞습니다. 하는 그 콜라보하는 제품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고 또 등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등산, 맞아요, 네, 등산. 등산하는데 보통 등산에는 오지 막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자동으로 해갖고 뭐 구조 조난 당했을 때 콜해주고 뭐 이런 것들 그런 음, 느낌으로 보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가민이에요. 가민은 꾸준하게 이것도 역시 실적 좋아지고 이렇게 그 PR은 역시 20배, 30배가 안 되는 그런 기업들. 여전히 이것도 그 배당을 꾸준히 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꾸준하게 네. 러닝의 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여행이 또 붐되면서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등산 가는 분들은 이 워치를 다 착용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도 보시면 되고, 어, 저는 예전에, 지금은 아닙니다만, 10년 전에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 가서 살 때, 음. 그쪽 동남아에서 가장 필수품이 가민이었습니다. 가민. 가민이 없으면 어디 가지 못해요. 왜냐면 가민이 유일하게 동남아에서 제공했던 그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없으면 못 갔다는 거. 지금도 기억나는데, 네. 그걸 달아야지만 어디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맞아요. 이제 그때가 그랬고 해외에서도 유럽, 미국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구글 맵이나 애플 맵으로 그렇죠. 많이 바뀌었죠. 많이 넘어갔는데 바뀌었죠. 그거를 이제 어려울 줄 알았는데 결국 이제 우주 산업이랑 결국 러닝으로 가는 거죠. 러닝이랑 등산하고. 요즘 보면 예. 우리나라가 한때 엄청 유행하잖아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네. 그 팬데믹 때 갑자기 골프장 엄청 난리 났다가 음. 갑자기 골프 치던 사람이 다 테니스로 바꾸다가 예, 그래서 그렇죠. 동네 실내 테니스장 많이 생겼잖아요. 스크린 테니스장. 예, 맞아요. 그러다가 다 지금 다 달리기 하잖아요, 지금요. 예. 달리기 하는 친구 중에 우리나라 나이키 이런 거 많이 하지만 근데 보면은 이걸 또 엄청 많이 하죠, 지금. 가민. 해외에서는요.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사님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깔끔하게. 깔끔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네. 그 포트폴리오 분산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네. 만약 성장주가 부족하신 분은 성장주 보시면 되고 네. 주가 부족한 가치주 보시면서 없는 것을 담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주 네. 만에 다시 돌아온 주말 라이브 플러스 네. 월간 비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어떠셨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분산이 어려운데 어려운데 이렇게 딱 알려드리면 여기서 고르면 되는 거죠, 위원님? 네, 여기서 그렇죠. 네, 여기서. 예. 네. 한 번씩 잘 보시고요. 없는 것을 담으시면 10월도 잘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저는 마시고. 여기서 글로 써드리겠습니다. 예. 분산 투자가 생명 줄이입니다. 예, 그렇죠. 예. 저이 이상 이하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최근 한 7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보면 그런 주도주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지금 속상한 분들이 엔비디아에 목숨 거는 분이잖아요. 엔비디아 하나에. 그렇죠. 그렇지만 엔비디아만 나머지 갖고 그렇죠. 계신 분들은 오히려 행복하죠. 아까 보여드렸죠. 엔비디아가 최근 7월부터 4.4% 올라갈 때 S&P 500 중에서도 S&P 500의 다른 것들, 다른 499개는 20% 올랐단 말이에요. 20%. 그렇죠. 네. 근데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는 늘 분산 투자가 생명줄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써니님 마지막 슈퍼챗 네. 감사합니다.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주 일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요일 날에 한국이 놀지마. 월요일 날 미장 그대로 하고요. 네, 하고. 월요일 아침에는 굿모닝 미주미가 없고요. 화요일 날은 네. 제가 집에서 예. 7시 15분에 정상적으로 굿모닝 미주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은 유튜브 자체 이후로 유튜브 각종 예. 그 서버 뭐 조금씩 약간 화질이 끊겼는데 다시 보기에는 이상이 없다고 제가 이미 벌써 구글에서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예.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이나 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또 상중이라. 예. 그렇죠. 오늘 음악은 좀 자제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고 오늘 많은 분들 부사장님의 저녁 식사 외식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슈퍼챗 쏴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